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예상보다 더 둔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에 예상보다 부진했던 미국의 경제 지표, 주택 지표로 인해서 미국 다우 지수가 0.5% 정도 하락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내렸는데요.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어서 큰 우려보다는 최근 상승에 따른 쉬어가기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평가가 더 우세한 상태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을 했었는데요. 지수의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지만 최근 거래량이 저조한 상태여서 시장은 아직까지는 자신감을 회복한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야간 선물 지수가 하락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한 2030 한 2선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오늘 분위기 보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합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예상 체결 지수와 함께 동시호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1포인트 내린 2030에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내림세를 이어가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6거래 연속 사기는 했었는데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었습니다. 잠시 뒤에 수급 상황도 보기로 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동시호가 상황 잠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계속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0.5%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 흐름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1% 정도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반면에 기아차는 보합권, 현대모비스는 0.7% 정도 빠지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파란불을 켜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35포인트 정도 빠진 535선에서 출발하면서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는 강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면 어제 좀 많이 빠졌던 셀트리온이 0.4%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장을 출발할 것 같고요. 그 밖에 CJ 오쇼핑이라든지 다음 같은 종목들은 소폭 오르면서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CJ ENM, SK 브로드밴드까지 현재 상황으로는 하락하며 장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월 21일 수요일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양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큰 악재는 없고요. 소폭의 하락일 것 같습니다.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하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우려자 같은 것은 해외 글로벌 증시에서도 약간 조정의 필미였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일단 밤새 유럽 증시가 한 1% 이상,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한 90포인트 이상 다우가 빠졌다가 장후반에 조금 만회한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을 보였다는 거. 최근 국내 증시가 한 2040포인트 정도에서 5일 연속 멈춰 있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시간의 매수를 통해서 조금 매수는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매수 강도는 약하고 있고, 계속적인 기관의 어떤 매도세가 지수에 좀 부담을 잡고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 지수 같은 경우는 아마 야간 선물 빠진 거 감안하고 출발하는 거 보면 전일 대비해서 한 10포인트 하락한 0.52% 하락한 2031.58포인트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위치로만 봤을 때는 단기 평순이 할 수 있는 11선 위치가 되고, 가장 또 밑에 2020선에 21선이 있기 때문에 한 10포인트 내외의 갭 하락은 약간 예상된 시초가 있지 않나 보겠고요. 중요한 거는 시초가 이후에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주요 키포인트지 않나 싶겠습니다. 일단 지수로 봤을 때는 전일 대비해서 11포인트 하락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 하락하면서 125만 4천 호가 내려갔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0.89% 하락한 21만 2천 호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계속적으로 중국의 긴축 우려 때문에 40만 원 돌파해서 계속 실패하면서 오늘도 1.14% 하락한 39만 4,5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 모비스만 간간히 강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합체 28만 3천 원.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최근에 자동차주가 약간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7만 원 지지를 테스트해야 되는 위치에 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0.14% 상승한 7만 900원 호가 들어오고 있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1.54% 하락한 32만 500,000원의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금융주도 사실 어저께부터 약간한 조정이 나왔습니다. 신한지도 1.35% 추가 하락하면서 4만 4천의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밤새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조심스러운 정산 이야기 때문에 한 105달러까지 내려간 영향이 있는데, 어저께 약간의 강세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면서 SK이노베이션, 내수올 전부 다 0.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별 동향 잠깐 살펴보면은
역시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직 약합니다. 24억 정도 매수에 국한되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한 39억, 또 기관 역시나 64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는데 기관 계정에서는 오늘 정권 계정에서 한 20억, 또 기타 법인에서 한 43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2,000포인트 이상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좀 주목되지 않나 보겠고요. 선물 시장에서 어저께 외국인이 한 1,800계약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1,000억 원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만약에 지수 변동성이 좀 커진다 그랬을 때는 외국인 선물 세력의 동향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 초반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는 한 200계약의 선물 매도 정도가 나오는 모습이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역시나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는 흐름은 없습니다만 차익 쪽에서 140억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조금 살펴보면 가장 많이 빠진 업종 1순위는 지금 철강업종입니다. 1.13%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이 건설, 정권, 은행인데 건설, 정권, 은행주 같은 경우는 최근 금융 트로이카로서 세계 중 올랐던 주식인데 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공기 0.9%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 잠깐 상승하는 업종을 할 수 있는 것은 경기 방어주를 할 수 있는 통신업종만이 0.2% 상승하는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좀 조정이 나오고요. 반면에 비교해서 소형주는 조금 강한데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강보합 출발한 이후로 지금 막 또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흐름 보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네. 일단은 뭐 그 코스피 시장이 좀 0.6% 정도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닥 시장이 좀 그에 반해서 조금 뭐 선방한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보합권 출발하고 난 뒤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도 그렇고요, 어저께도 그렇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500억 가량, 500억 이상 계속해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개인들이 계속해서 그 시장에 조금 그 코스닥 시장에서 어떤 구원군 역할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2,050포인트가 계속해서 저항으로 작용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540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15 돌파가 원만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추가적인 약세가 이어질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개인들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저가 매수가 될지 아니면 무고한 매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인들이 조금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코스닥 시장에서만이라도 조금은 선방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뭐 개인들이 수급 동향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인들이 계속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저께도 그 개인들이 한 500억가량 매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556억 정도 매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 초반이긴 하지만 개인들이 지금 현재 19억 정도 현재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 그 외국인이 6억 정도 그리고 기관이 5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매수의 힘이 그래도 조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강한 그런 부분들을 현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업종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셀트리온이 현재 0.8% 정도 현재 약세고요. 그리고 CJ ENM이 0.5% 정도 강보합권, 그리고 서울반도체가 1.3% 정도의 약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번 또 살펴본다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현재 본보고 그 등락이 계속해서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상승과 그리고 하락이 좀 본보기 좀 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보합권에 좀 머무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한번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자, SFA가 1.4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성 LST가 어제 이어서 현재 지금 1.6%, 2% 정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시장에서 조금 실적에 관한 그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었는데 파라다이스가 어제 이어서 마찬가지로 1.7% 정도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강력하게 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이 되든 아니면 외국인이 됐든 어떤 그 수급이 좀 강해지는 쪽으로 동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이어서 외환 채권시장 움직임 짚겠습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외환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이 2원 정도 올랐었고요. 오늘도 한 4원 상승하면서 출발을 한 것 같은데요. 시장 분위기부터 봐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원 환율 전일 대비 4원 상승한 1128원 90전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재차 이제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중국에서 휘발유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는 이런 소식에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경기를 둔화시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장의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미 7.5%로 하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기 둔화 재료 자체가 시장에 작용을 했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위험 자산에 급등했던 데 따른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조정 양상을 보일 만한 그런 재료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미국 버냉키 의장도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QE3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던 데에 따라 미국 시장은 좀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현재 상황은 조금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버냉키 의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올해 6월까지 있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미미할 경우에는 최후의 보류를 남겨뒀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QE3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에 대해 실망했지만 언제든 좀 QE3나 아니면 그와 이제 상응하는 추가적인 유동성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던 이런 재료들이 환율 시장에는 딱히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좀 보합권 흐름 나타낸 그런 모습이었고요. 국내 시장은 배당금 수요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방금 발표되었던 20일까지의 무역 수지가 20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는 이런 소식 오늘 아무래도 달러 원 환율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130원 부근까지의 상승 가능성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환시장부터 봐주셨고요. 이어서 채권시장 움직임 살펴주십시오. 네, 채권시장은 증시 조정에 따른 채권 강세 되돌림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어제는 국채선물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오늘 재차 순매도로 출발하면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채권시장은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고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약세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 단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시장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춘분절 맞아서 일본 증시가 휴장을 했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니케이 지수 1087.07포인트로 0.5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산업별로 보시게 되면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는 소폭 오르고 있지만 이제 에너지 그 산업 부분이 이제 좀 많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 전일 글로벌 증시와 관련해서 이제 연관시켜서 보시자면 이제 첫 번째 유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필요시 이제 원유 공급을 늘리겠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 대비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2.5%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었고요. 이날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은 그 최근 급등적인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공급량을 25% 늘릴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알리빈 이브라임 나이미 장관은 카타르에서 열린 걸프 협력 이사회 이후에 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원유 공급이 부족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유가 안정화를 위해 필요시 하루 250만 배럴을 추가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유가 급등 상황에 대해서도 지난 2008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 22일 날 그 일본 무역 수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적자 예상 다들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컨센서스는 이제 수출이 마이너스 6.5% 그리고 수입이 8.2%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 그 악화의 요인으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대지진 이후에 이제 그 화석연료의 사용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 지을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환율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금 그 힘든 상황에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에 뛰어드는 그 일본 기업이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했었기 때문에 스쿠터가 이제 대중적인 교통수단이 되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성장을 하면서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의 GDP가 이제 3,000에서 4,000불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GDP가 이 정도 넘어갈 때 이제 그 소비가 상당히 내수가 상당히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그 인도네시아 내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억 불 정도, 그리고 토요타도 2억 불을 투자해서 현지 생산량을 상당히 늘릴 계획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도 중반에 철수했던 GM 같은 기업들도 재진출을 꾀하고 있고요. 그 다른 그 자동차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인도네시아 시장이 토요타가 이제 현지 점유율 60%로 거의 독점 상태에 있지만 향후 이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일본 자동차 시장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 그리고 또 이슈 함께 체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을 주셨었죠? 네, 한진중공업 어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요. 어제 매수가 정도가 끝났었고 오늘 지금 장 하락하면서 1% 정도 조정받는 모습인데 조선업종 중에서 한진중공업이 좀 못 올랐고요. 그동안에 수주 모멘텀이 크게 없었는데 최근에 역시 수주 모멘텀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 이제 컨테이너 수주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수급수선소, 영도가 아닌 수급수선소에서 지금 협상 중에 있어서 하반기 상승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조선업종의 특성상 이 수주와 더불어 수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한진중공업도 그런 부분 염두하시고요. 북한 배후부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시장가치 증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한진중공업 지금 주가 수준은 좀 저평가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주셨던 한진중공업은 그대로 보유 괜찮겠다 하셨고요. 이제 오늘 시가 공략주를 들을 텐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네, 오늘은 좀 늦게 연락한 게 좀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시가 공략 좀 다음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2회 인터넷 포털 업체고요. 지금 다음 주가도 좀 많이 좀 하락한 상태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 특히 이제 시장이 상승하면서 좀 조정받는 그런 시점에서 오늘 NHN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딱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다음을 준비를 했고요. 수작 포인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의 증가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40억대를 전망하면서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2%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278억을 전망하면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1%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가 비수기 효과로 인해서 15% 감소한 모습을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고 단가 인상 이런 증가 힘입어서 양호한 영업이익을 좀 전망치를 내놓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광고의 성장성을 둘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국내 포털 3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 모바일 환경에 대한 투자를 좀 진행하면서 마이피플, 다음클라우드, 로드뷰, 스토어뷰 이런 최적화된 자체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1분기 중에 또한 또 게임 플랫폼도 개발하면서 출시하면서 20여 개의 게임을 출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향후에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와 이 모바일 광고 플랫폼 이런 부분들을 계열화를 완성시킴으로 인해서 이 최적화된 모바일 서비스 라인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그동안의 그 투자가 올해부터 그 결실을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야 되고 미국 모바일 광고 시장도 이 검색 대비 디스플레이가 광고 시장 규모가 68% 수준인데 역시 이제
국내 최대 트래픽의 모바일 서비스 디스플레이 광고 대행 플랫폼을 보유한 이 다음 같은 경우에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부분에서 높은 실적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 번째 역시 이제 올해 실적 호전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멘트 줄 수 있는데요. 동사의 올해 실적 매출액은 5,129억 원, 영업이익은 1,357억, 순이익도 1,167억을 전망하면서 이 지난해 대비해서 매출액 20%, 영업이익은 1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8,670원대고 현 주가 다음이 13배, PER 13배 수준인데 1위 업체인 NHN이 현재 주가가 PER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대적으로 아무리 1위 업체랑 대비 크더라도 그다지 20배와 13배 차이는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저평가 멘트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책 밸류에이션, 시차 컨센서스 밸류에이션 한 17만 원 정도, PER 20배를 적용한 17만 원, 18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참고하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외국인도 3월 1일 이후에 3월 2일부터 39만 주에 수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국내 2위 인터넷 포털 업체 다음을 오늘 시가 공략주로 주셨는데요. 다음도 그렇고 NHN도 그렇고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예, 매수가는 7만 5,500원, 7만 6천원 이 밴드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원, 일단 12만 5천원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11만 원 하에시에 손절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적정 주가가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나오는 다음 오늘 체크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강정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9시 18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부진한 미국의 주택 지표 탓에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장 보였는데요. 아직은 쌀쌀한 3월입니다. 3월 21일 수요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 프로그램 매물 출회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코스피 지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기관이 팔고 있지만 외국인이 사주고 있지만 기관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받아주지 못하니까 코스피 지수 상승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역시 개인은 사주고 있지만 외국인 55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0.36포인트 하락한 53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도 이어가고 기관도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기관이 17억 원 정도, 외국인도 14억 원 정도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1%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기아차만이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체적으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7위부터 12위도 마찬가지로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LG화학 1% 넘게 하락했고 삼성생명도 1.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도 0.7%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4% 이상 하락 급락했는데요. 오늘은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0.2%, 어제 2% 넘게 하락했는데 소폭 반등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3%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CJ는 0.9% 하락세, 젠백스도 1.4%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도 1.1% 시장 대비 약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하 팀장님, 먼저 오늘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고요? 예, 오늘 바로 신규 인사한 비스템전자입니다. 오늘 아마 드레스 처음으로 또 인사를 했죠. 등록을 했는데 예.
상한가가 바로 가 있죠. 사실 지금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LED 관련 주식을 보는데 오늘 신규 상장을 했고요. 회사 소개 잠깐 드리자 그러면 사실 아침에 공모가 4,400원으로 들어온 것이 시초가 더블 8,800원 시작해서 바로 직상한가 1,100원에 가 있습니다. 상당히 최근 사람인 HR 이후에 상장 이후에 바로 더블 형성하고 바로 상한가 가는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회사 소개 잠깐 드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삼성 SDI죠. 예전에 삼성 정관에서 핵심 인력들이 나와가지고 세운 회사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LED 전광판 모듈을 일괄 패키지를 만들고 있고요. 공공부문 수주가 한 30%, 민간이 한 70% 되는데 공공부문이라 그러면 우리 지하철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런 전광판 LED를 만든 회사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한 작년 매출이 한 32억, 영업이익이 한 40억, 매출이 한 300억, 영업이익이 한 46억 정도 나온 회사입니다. 근데 일단은 요 종목이 과연 이제 신규주다 보니까 우리 뜨거울 수가 있는데 사람인 HR처럼 과연 4,000원 이상 5배 갈까 생각할 수 있을까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신규주들은 워낙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4,400원짜리들은 사실 공모가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LED 산업 자체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높다는 거. 또 하나가 올해 2번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할 때도 그 LED 전광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매출 기대치가 조금 높은데 한 가지 생각하실 거는 LED 업체는 상당히 많다. 경쟁사가 좀 많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서 일단 오늘은 상한가인데 최소한 내일 모레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신규주 공략하실 분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LED 관련주들 흐름이 좋지 않죠? 좋지 않지는 않지만 성장적인 면에서는 IT 업종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많이 주고 뭐 중국이라든지 국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괜찮은데 주가 흐름은 뭐 서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약간은 계속 바닥 다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샘전자는 아무래도 약간은 신규주 IPO 효과지 않나 그렇게 보면서 일단 이렇게 강한 장이 나오게 되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최근에 사람인 HR이 그런 공전 히트를 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약간 학습 효과도 시장의 기대치가 눈높이가 상당히 좀 높이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확실히 다른 거는 사람인 HR은 인크루트 회사 중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회사였고 LED 회사는 이 시장이 이미 많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장에서는 LG 이노텍, 서울 반도체, 루멘스 등등을 포함해서 LED 관련주들이 일제히 한 1% 정도 조정을 받는데요. 오늘 신규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비샘전자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짚어야겠어요, 팀장님. 예, 사실 어제 그 조정의 빌미가 중국이죠. 사실 중국이 어저께 그 장중에 사실 우리 국내 어제 뭐 중국 관련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내린 것도 다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이 3년 만에 당국이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을 한 6에서 7% 올렸습니다. 아니 사실 경제 성장률도 낮춘 상태에서 내수 정작한다더니 오히려 실생활에 필요한 휘발유 가격까지 올려버리니까 오히려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들이 좀 또 조정을 보였었고 글로벌적으로 넘어갔을 때도 실제적으로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중국의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원래 전인대 하는 중간에 성장률 자체를 7.5%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또 휘발유 가격을 높이고 또 한편으로는 중국 철강석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사실 그 광물업체가 좀 많습니다. 유럽은 시가총액에 BHP 블리턴인가 리오틴토 같은 광물업체 회사들이 시가총액을 좀 차지하는데 그런 것이 좀 빠져버리고 미국도 이렇다 할 지표가 좀 없었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예. 근데 중국은 사실 지금 애널리스트들 보는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가 아니라 연초부터 대놓고 7.5% 경제 성장률 내려간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이 어떤 뭐 좋은 이야기 안 나오고 안 좋은 이야기 부동산 위축한다 아니면은 어제처럼 휘발유 가격 올린다 이런 거가 시장이 잘 가는 중에 태클을 그는 정도로만 조금 해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중국 본토 증시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2,500선 저항이 좀 밀리고 있다는 거 역시나 중국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고춧가루까지는 안 칩니다만은 그렇게 좋은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잠깐 차트 보면은 종합주가지수 가장 오랜만에 최근 일주일 만에 한 21선 202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 자체는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2000m로 꺾여버리면 기술적 분석으로는 사실 못 올라옵니다. 그냥 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2020포인트 지지하기 때문에 최근 5일 정도 2040포인트 정도 머물러 있다가 내려온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장 후반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2040포인트를 올려놨을 때는 여전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짧은 넥라인으로는 그래도 단기 수급일선을 할 수 있는 21선에 대한 2020포인트 지지가 급선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 잠깐 늘어간다 그래도 역시나 오늘 업종 보면은 최근에 그 많이 올랐던 모르는 거지만 오르진 못했죠.
그 약한 화학이라든지 이쪽 철강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일단 산업재를 할 수 있는 철강 화학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 사람 말 글쎄요 조금씩 저는 생각날 때마다 조금 사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중국 안 좋다 해놓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어차피 지금 중국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좋다는 이야기 하게 되면은 중국 관련 순환매 장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유화학주 글쎄 보통 통상적인 매매 패턴 아니죠. 하지만은 보수적으로 사실 저 머리 위에 있는 자동차주 건드는 것보다는 화학주라든지 철강주 조금 조심스럽게 건드는 거는 나쁘진 않다.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지만은 건드는 건 나쁘지 않다 보겠고요. 또 하나 대표적으로 최근에 잘 갔던 음식료 업종이 어제부터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CJ제당이나 오리온이나 뭐 여타 관련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저께 그 중국의 휘발유 가격 인상에서 내수 위축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보다 더 와닿게 표현하게 되면은 그냥 간단히 말하고 싶네요.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만 해석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음식료 업종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찰실한 매물이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철강주는 조금씩 담아도 되겠다 하셨습니다. 지수가 여기서 더 많이 빠질 거라기보다는 최근 많이 올라서 좀 조정받는 구간이다 싶은데요. 그럼 오늘이 좀 매수 타이밍이 될 수도 있겠어요? 일단은 이제 문제는 타이밍적으로는 저는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최근 사실 전체적으로 2050포인트 정도에서 현금 비중을 그렇게 아니 주식 비중을 늘리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일단은 2050포인트에서 첫 번째 조정입니다. 16포인트 조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타이밍에는 종목을 한번 담아보는데 문제는 뭘 담느냐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올라갈 땐 삼성전자는 어차피 큰 흐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융 섹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화학이라든지 철강, 뭐 조선 이쪽에서 조금 관심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그 조금 소외받은 섹터에 대해서 조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잠시 뒤에 업종별 전략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체크 포인트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오늘 준비한 원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상했던 부분들이 좀 실질적으로 이제 반영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올간 계속해서 그 뭐 코스닥 시장이 아니라 코스피 시장이 짚어드릴 때 2040포인트, 2050포인트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겠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갭으로 어떤 그 갭이 수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2050포인트를 계속해서 해보고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갭에 대한 돌파 그리고 갭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 좀 대비를 하자고 조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침 쪽에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선물 쪽, 저 같은 경우 선물 쪽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자, 어저께 코스피 200지수 현물지수라고 그러죠. 현물지수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어제 선물지수, 말 그대로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베이스가 조금 축소가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선물이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그 어제 저녁에서 악재가 됐던 중국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도 5일선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대응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 어쨌든 전일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계약을 늘려가게 되면서 시장 부담을 쳤던 부분들이 오늘 갭으로는 일단은 1차적으로 다 그 반영이 됐다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 철강석이라든지 자동차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의 경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중국도 둔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악재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갭으로 좀 반영이 됐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제부터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그 선물 매도 계약을 이렇게 많이 그 누적시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후광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시나리오 이렇게 좀 짜드릴게요. 외국인의 선물이 선물 매도 계약이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정도 부분에서 지금 그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은 한 2020포인트에서 2025포인트에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도 힘이 좀 약해지면서 그로 인한 반대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략
구강에 대한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약이 확대가 되게 된다면 프로그램에도 압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도 계약이 확대가 된다면은 일단 21선까지도 조금 이탈할 가능성, 장중이라도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어저께 그 아침 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자, 19일 날 장 후반 쪽에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 계약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좀 청산하기 위해서 아침 쪽에서 조금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그런 부분이 말씀드리면서 장이 좀 꺾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좀 꺾이게 되면서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같이 시장이 좀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매도 계약이 어떻게 장 후반쪽에서 미결제 확정이 많이 감소를 하긴 했지만은 이 부분을 완전하게 다 털지 못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 쪽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침 쪽에서 미결제 확정과 그리고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차트, 5분 차트든 30분 차트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아침 쪽에 들어왔던 이 미결제 확정 이 부분이 축소가 되는지 여부도 동반적으로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셔야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선물 동향은 그 시장 전체의 선물 동향에서 미결제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금 외국인의 선물 계약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니까 지금 지금 현재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결제가 동반적으로 청산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동반적으로 같이 보셔야 시장 흐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선물 계속해서 같이 관찰하자. 그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지수가 빠질 걸 예상을 하셨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선물 흐름을 같이 지켜보자 하셨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업종별 얘기 듣도록 하고요. 잠시 코스닥 특징주 짚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 증시는 주택지표 부진과 세계 최대 광산업체 BHP 빌리턴의 중국 수요 정체 발표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0포인트 하락한 2031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애플 효과로 전일은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27만 원 돌파하면서 또다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5일 연속 신고가 랠리입니다. 하지만 금일은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많이 오른 종목은 쉬어가고 조정을 받은 종목이 상승하는 순환매 장세에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실 만한 회사 듣겠습니다. 어떤 기업 보십니까? 네, 브레이크 패드 및 라이닝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세론 오토모티브입니다. 서인석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리 비사용 마찰제를 요구하는 데 부응해서 최근 2년간 자동차용 친환경 마찰제 개발에 주력해왔다며 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론 오토모티브는 연간 150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고 있고 전체 직원 300명 중 R&D 센터 연구 인력이 63명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 부문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매출 10% 이상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377억 원, 2011년 16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1820억 원 이상 매출을 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예, 올해 새로운 오토모티브는 중국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을 예정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4월 상하이 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창안 공장과 베이징 공장을 풀 가동하는 상황에서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해서 상하이 공장을 신설 중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오토모티브는 상하이 공장 건립을 위해서 이미 600만 달러를 투자해 놓은 상태며 하반기 35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가동 중인 베이징 공장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납품을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폭스바겐, 상하이 GM, 닛산, 스즈키 도요타 등 글로벌 업체까지 제품을 요구해서 연간 45%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며 중국 남부 지역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상하이 공장을 건립 중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BYD라는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도 제품을 처음 납품하게 되고 일본 완성차 업체에 대한 영역을 확대하는 등 고객 다변화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오늘 새롭게 소개를 해주신 코스닥 특징주는 새로운 오토모티브인데요.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주가는 PR 8.2배, PBR 0.8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운수장비 업종 평균 PR 9.1배보다도 낮은 수익 대비 가치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10영업일 연속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단지 거래가 3, 4만 주에 불과해서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어서 큰 금액 투자하시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매수가 4,600원에서 4,750원,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350원 제시합니다. 예,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 찾고 계신 분들 새로운 오토모티브 사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일 듯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업종별 전략 짜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걸 들었는지 시장이 고맙게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8.8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2032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020포인트 21선을 처음으로 닿았기 때문에 오늘에 대해서는 진짜 눈에 보이는 수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갈까 싶습니다만 개인만 사고 다 팔고 있으니까 시장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 그래서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수 이야기 같이 해야 되는데 오늘 올라가서 만약 2050포인트 다시 가면 그거는 상승 흐름 이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순환 장세로 생각을 하시고 저는 뭐 오늘 같은 날 좀 주식을 사는 건 괜찮다. 사실 뭐 우리 항상 주식을 산다기보다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거 괜찮고. 추가로 더 사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예.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뭘 사냐 보면은 업종별로 다시 한번 나눠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딱 요새 찝어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좀 관심 있는 업종은 역시나 저는 예. 그 조선 업종하고 지금 만약에 장이 2020포인트를 형성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뽑으라 그러면은 현재 조선하고 기계 쪽 그리고 철강은 사실 오늘 중국 심리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지지부진할 것이고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섹터를 봤을 때는 역시나 조선이라든지 건설 섹터지 않나 보겠습니다. 조선으로 보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탑픽으로 뽑으라면 원래는 현대중공업입니다만은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탄력으로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삼성중공업 오늘도 1.6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3.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한진중공업은 약간은 그 플랜트 수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사들은 사실은 어떤 뭐 선박 수주가 잘 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거. LNG 비중이 높은 삼성중공업이 주도주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서 조선주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조금 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계업종으로 장기계업종도 좀 괜찮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빠진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 두산중공업이 되겠죠. 원자력 관련 있었습니다만은 두산그룹 관련 또 유상증자 루머 때문에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자력 관련 그 해양 터빈이나 기관을 만든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 좀 소외받았지 않나 두산중공업 관심 가지기 좋은 것 같고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기계업종에서 대표적으로 그 약간은 중국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중국 소비 약간 위축 우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봤을 때는 그 조선이라든지 기계업종 조금 관심 가지시고 역시나 자동기 전자업종으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 사실 160만 원 간다 그래도 안 사지 않습니까? 쭉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저도 안 사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시고 역시나 네.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삼성전기라든지 테코인 밑에 있는 종목들 삼성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 속칭 옐로 종목 정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동차는 그 지금 아직도 제가 늘 보수적 의견 드립니다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조금만 참으란 말은 항상 저는 3월 정도 지나고 나 오닝 시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게 많이 주목을 받을 게이기 때문에 지금 3달 연속 계속 자동차주 우리가 참아오고 있죠. 현대차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 21만 원 23만 원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 좀 기다리시면서 지켜보시고 정자동차주에 대해서 그래도 난 한번 분할 매수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최근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이 현대위아 아닙니까? 현대위아가 13만 원 밑에 가격 정도에서는 물론 현대기아차 10% 지난주에 블록들이 이야기 나오면서 확 빠진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관심을 가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 팀장님 업종별로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업종별 투자 전략 듣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금 여전히 그 업종 순환매 계속해서 월요일 관점 유의하다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그 월요일 언급했던 대한업종들 같은 경우 뭐 통신이라든지 게임, 금융, 바이오, 뭐 화장품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지금 이제 게임과 금융이 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게임과 금융 쪽으로 한번 집중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저 같은 경우 계속해서 대한업종 쪽으로 월요일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 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하 팀장님하고 의견이 좀 똑같은데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항상 주봉 기준으로 2050포인트의 돌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050포인트를 치면 2050포인트가 계속 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할 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차후에 좀 주도 업종이 되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기다리시고 그래서 2050포인트 돌파할 때 강세를 보이는 업종을 추격 매수가 아닌 추적 매수 같이 동반적으로 동참하는 추적 매수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만 조금은 대한업종 쪽으로 말씀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은 이번 주 내내 대한업종으로 게임, 바이오, 금융, 화장품 쪽 언급을 하고 계시고요. 관점에 변함없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볼 만한 종목 들을 텐데요. 하 팀장님께서 오늘 오리온을 들고 나오셨는데 앞서서 언급하셨던 업종에는 없는 종목이네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대비 9,000원 오른 78만 9천원 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모 H모 증권사에서 오리온의 그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낮췄습니다. 사실 국내 보고서에서 중립이란 말은 외국계로 환산하면 매도? 셀입니다. 예. 네, 팔아라는 소리인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목표가는 또 83만 원 높이는 이 뭐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나왔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오리온의 국내 기업들의 오리온 주가 보고서를 보면 항상 기관들은 조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부터 외국인은 오리온을 핸들링하고 기관은 오히려 제일제당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모 기관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오리온이 좋은 건 알겠다. 그러니까 음식료 제거업종 성장성이 있고 안정적이고 또 하나가 가격 증가력 높은 건 알겠다마는 글로벌 업체 코카콜라를 예로 들었더라고요. 코카콜라와 비교적으로는 여전히 높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약간 반대 의견입니다. 오리온만이 또 갖고 있는 국내 시장의 특수성 어떤 시가총 1, 2위 다툼에서의 단기 수급 흐름 자체가 사실은 실적보다 조금 더 프리미엄이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사실 저는 조금 장이 빠질 거 생각하고 어제 많이 좀 빠지길래 오늘 76만 원 밑에서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뭐 급등주도 아니고 개별주도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기서 바로 올라간다 그랬을 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로 제시해 드리는 가격은 76만 원 밑에서 매수한다는 가격을 생각하시고 누차 드립니다만 목표가는 동그라미 6개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한 55만 원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이 오리온이라는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내려올 때 저는 사실 내려오면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모으시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모 팀장님 대체로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많이 언급하시잖아요. 오늘은 오리온 주셨고요. 지금 가격대가 한 1%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보다는 조금 낮은 76만 원 선에서 모아가지 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종목도 듣죠. 네, 오늘도 조금 기술적인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믹 THK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조금 완만하게 지금 그 주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공작기계 관련 부품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또 IT 자동차 설비 라인 증설 때도 수혜가 있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엔화 약세가 좀 계속해서 엔화 대비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수혜가 있는 그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회사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 올라가는 원인은 현재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지 추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IT 자동차 쪽의 설비 라인에 현재 그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수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추측을 하고 있는 부분만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급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짚어본다면은 이건 현재 가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최근에 하시게 외국인의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조금 그 안 좋은 얘기일 것 같은데 개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이 매도할 때 조금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조금 연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좋다는 부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굳이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본다면 이렇게 완만한 원형 바닥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가파른 것이 아니고 완만하게 상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어저께 그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00원대에서 어떤 중기적인 바닥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8,900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9,000원 정도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00원권 조금만 욕심을 낼게요. 어제처럼 조금만 욕심을 낼게요. 9,000원 이하권에서 9,000원
포함해서 9,200건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9,850원 정도 설정해보고 싶고 손절가는 한 21선이 될 것 같습니다. 8,450원 정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잡았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관심 종목 삼익 THK였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뵐 텐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고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달 말일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강연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주식 투자 관련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